야, 아직도 그 공장 다녀? 기름 냄새 나잖아. 미자 손을 꼭 쥐며 미소 짓는다. 응, 아직도 다녀. 사장으로. 주변이 웅성거리고 김도연의 표정이 굳는다. 새벽 공장이 불길에 휩싸이고 미자는 절규한다. 이 공장 내 남편의 손때가 묻은 곳이야. 직원의 배신 소식, 무너지는 기계음, 잿더미 속에서 꺼낸 남편의 편지, 버틴 만큼 강해진다. 미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 버텨서 보여주자. 이 손으로.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상북도 구미시 외곽 산업단지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철제 공장. 오후 2시가 넘어서도 기계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서 정미자는 오늘도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부품 공차 확인 좀 다시 해봐요. 납품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미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합니다. 키는 작은 편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28살에 이 공장에 여직원으로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중 20년은 사장으로 지냈죠. 남편 윤상철이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미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공장 안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철판을 자르는 소리, 용접하는 불꽃 소리, 지게차가 움직이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미자는 그 소리에 익숙합니다. 어쩌면 이 소리가 없으면 잠도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장님, 점심 드셔야죠. 또 걸으시려고요? 공장 여직원 김순희가 도시락 2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미자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공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엽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기름 냄새와 뒤섞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냄새가 기름 냄새에 묻힙니다. 순희 씨도 이 공장에 온 지 10년 넘었죠? 그러게요. 제가 왔을 때도 사장님은 벌써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때 사장님 나이가 지금 제 나이더라고요. 미자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업단지 굴뚝들. 하늘은 언제나 회색빛입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주름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웃음기보다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 하나, 회사 하나는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미자의 손은 거칩니다. 기름때가 손톱 사이사이에 배어 있고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반지를 낄 수 없을 만큼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지금까지 이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직원 12명의 월급을 빠뜨린 적 없고 납품 기한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미자가 지킨 원칙이었습니다. 순이가 김치를 한 점 집어먹으며 말합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 공장 떠안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지금도 무서워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해야죠. 이게 내 자리니까요. 미자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아플 때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지금의 미자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미자는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견적서, 계약서, 장부. 하루하루가 숫자와의 싸움입니다.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재비, 인건비, 전기세, 세금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들 재민. 응, 재민아. 잘 지내지? 엄마,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또 공장에서 라면 드시는 거 아니죠? 32살 아들 윤재민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미에 내려와 미자를 보곤 하지만 그마저도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합니다. 미자는 아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도록 도왔습니다. 괜찮아. 순이 씨랑 도시락 먹었어. 넌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회사 일은 어때? 엄마는 항상 저 걱정만 하시네요. 엄마가 더 챙겨 드셔야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죠. 아니야, 괜찮아. 바쁘면 다음에 와. 엄마는 여기 있으면 돼. 통화를 마치고 미자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편은 활짝 웃고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미자도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함께 이 공장을 키워나갔을까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재민이도 잘 크고 공장도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미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서류 더미 속에서 다음날 납품할 부품 목록을 꺼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것이 미자가 선택한 삶이고 미자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공장 안은 조용하지만 미자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미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 수지를 맞춰봅니다. 빠듯합니다. 항상 빠듯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장에 얽힌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생계가 미자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미자는 문득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갔고 미자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자는 늘 공장 여직원이었습니다.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할 것 같아서, 비교당할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이 공장이 내 인생이니까 부끄러울 것 없어. 부끄러울 것 없다고. 미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자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미자 전공 대표 정미자. 명함 한 장이 주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미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는 미자의 지난 30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곳이 미자의 자리이고 이것이 미자의 삶이니까요. 기름 냄새 밴 손으로 미자는 오늘도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처럼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오늘 납품할 부품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자 전공입니다. 야, 미자야. 나 성희야, 박성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고등학교 동창 박성희였습니다. 미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성희와는 10년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희는 대학에 갔고 미자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희야, 어쩐 일이야, 갑자기. 야,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한다. 너도 와야지. 다들 보고 싶어 하더라.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창회.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자는 늘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교복도 물려 입었고 도시락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할 때 미자는 늘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동창회 초대를 받아도 일부러 피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공장 일이 있어서. 야, 무슨 소리야. 이번엔 꼭 와야 해. 40년 만이잖아. 다들 잘 살고 있더라.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회사 사장도 있어. 너도 궁금하지 않아? 성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미자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더라. 그 말 속에는 미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연락 고맙고. 야, 꼭 와. 진짜 보고 싶어. 안 오면 섭섭해. 전화를 끊고 미자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공장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초라해질 뿐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혼자 살기에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입니다. 미자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에 김치, 된장찌개. 늘 먹던 메뉴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성희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더라. 미자는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빚도 없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다음 날 공장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순이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부터 계속 생각에 잠겨 계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동창회 초대를 받았는데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동창회요? 좋으시겠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시는 거잖아요. 글쎄, 나는 그 친구들이랑 안 어울려. 다들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 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장님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공장 운영하시면서 직원들 먹여 살리시는데 뭐가 부족하세요? 미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장 사장보다는 의사, 변호사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미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 동창회 초대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당연히 가셔야죠. 친구들 만나시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친구들이랑 달라. 다들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거든. 재민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도 충분히 성공하셨어요. 20년 동안 공장 운영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가세요, 엄마. 엄마도 좀 즐기고 오셔야죠. 재민의 말을 듣고 미자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미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며칠 후 미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작업복만 입었기에 제대로 된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미자는 백화점에 가서 정장 한 벌을 샀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가방에 명함을 넣었습니다. 미자전공 대표 정미자. 이 명함 한 장이 미자의 무기였습니다. 동창회 당일 미자는 구미에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대구 시내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높은 건물들이 미자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꽉 쥐고 호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근사한 옷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일까요? 야, 미자야. 왔구나. 성희가 달려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성희야. 그러게, 40년 만이잖아. 어떻게 지냈어?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네. 성희는 미자를 이끌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오래된 얼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미자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김도현. 고등학교 시절 미자를 무시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도현은 미자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미자? 너 왔어?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도현. 미자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오랜만이야. 도현은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공장 다녀? 기름 냄새 나는 데서? 그 순간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도현은 여전했습니다.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현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아직도 그 공장 다녀. 사장으로. 순간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동창들도 미자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그래. 사장이 됐구나. 그래도 대단하네. 여직원이 사장 됐다니. 그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20년째 운영하고 있어. 직원 12명 먹여 살리면서. 도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2명? 우리 회사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다. 뭐, 규모가 다르긴 하지. 미자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도현은 명함을 꺼내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도현테크 영업이사 김도현. 화려한 금박이 찍힌 명함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도 꺼냈습니다. 내 명함도 받아. 도현은 미자의 명함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미자 전공? 공장 이름을 내 이름으로 지었네. 귀엽다.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엽든 말든 내 이름으로 만든 회사야.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미자는 돌아서서 다른 동창들에게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도연을 꼭 이겨야겠다고. 저 사람에게 미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고. 동창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는 병원 이야기를, 변호사가 된 친구는 법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미자에게 공장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미자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미자의 머릿속에는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직원이 사장 됐다니. 그 말이 칼처럼 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에 타서 미자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시동을 걸고 구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미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미자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 불빛 속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미자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나왔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오늘 작업할 부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도 도연에게도. 점심시간 순이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동창회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다들 잘 살더라. 사장님도 잘 사시잖아요. 미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공장 사장은 그냥 공장 사장일 뿐이야. 그날 오후 미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도연테크? 도연의 회사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직원 300명, 연매출 500억. 화려한 회사 소개와 함께 도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업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직원 12명, 연매출 20억.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도연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부품 납품 입찰 공고였습니다. 미자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납품 금액 50억. 기간은 3년.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미자의 공장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자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 명단에 도연테크가 있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와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테크는 대기업 납품 경험이 많습니다. 자금력도 다르고 인맥도 다릅니다. 미자 전공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입찰 신청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해보자. 무조건 해보자. 미자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사무실에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자는 입찰 공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대기업 납품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경쟁사도 많고 우리보다 큰 회사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도 해낼 수 있어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쪽은 도연테크잖아요. 대기업 납품 경험 많은 회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승부 봅니다. 사람 무시하는 사람한테 기죽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자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입찰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도면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수정해 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꼭 이겨볼게. 우리 기술, 우리 이름으로. 저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고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자의 싸움이었고 미자의 승부였습니다. 입찰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미자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기술 사양서, 견적서, 납품 계획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미자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순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미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입찰은 꼭 따내야 해요. 우리 공장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미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기계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기계들처럼 미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입찰 서류 제출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은 구미의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미자를 압도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고개를 들고 접수처로 걸어갔습니다. 입찰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미자 전공입니다. 접수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자 아니야? 미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도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도 이 입찰에 참가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도 자격이 되니까. 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자격이야 누구나 되지. 근데 이길 수 있을까? 이번 입찰은 대기업들이 다 참가했어. 솔직히 말해서 내 회사 규모로는 좀 무리 아니야? 미자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봐야 알지. 규모가 전부는 아니니까. 하긴 용기만큼은 인정해줄게. 그래도 현실을 봐야지. 우리 회사는 이런 입찰 수십 번 따냈어. 경험이 다르다고. 미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도연을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입찰 심사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2주 후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직원들과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술력, 납품 계획, 가격 경쟁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자는 집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밤을 샜습니다. 모두가 이번 입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프를 넣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직원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미자는 모든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미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자 전공 전체의 싸움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미자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미자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도연테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남편이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자는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작업복만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자는 가방에 발표 자료와 명함을 넣었습니다. 대구 본사로 가는 길 미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오늘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본사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업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두툼한 자료를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 옆에는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자는 혼자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앞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입찰에 참가하신 업체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연테크.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영상, 구체적인 데이터, 완벽한 발표. 도연의 프레젠테이션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자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발표가 저것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로 돌아가며 미자를 보고 윙크했습니다.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미자 전공. 드디어 미자의 차례였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미자의 무대였고 미자의 기회였습니다. 미자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자 전공 대표 정미자입니다. 저희는 20년간 기계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미자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기술력, 품질 관리 시스템, 납품 계획. 미자는 진심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업체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퇴장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발표 수고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더라.
우리 회사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 미자는 도연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미자는 직원들에게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미자를 격려했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번 입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입찰 결과가 신경 쓰였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기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설계 도면이 유출된 것 같아요. 방금 거래처에서 전화 왔는데 도연테크에서 우리랑 똑같은 설계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설계 방식이 너무 비슷하다고요. 미자는 황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최 기사를 불렀습니다. 최 기사님, 최근에 외부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온 적 있어요? 최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었는데요. 미자는 사무실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녹화 파일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기사가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기사님.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최 기사는 미자의 표정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게 뭐예요? 왜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빼내가는 거예요? 최 기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CCTV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날 최 기사가 공장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봉투를 건넸고 최 기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최 기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테크 직원입니다. 미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최 기사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를 믿었고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최 기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했잖아요. 최 기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미래가 안 보여요. 월급도 적고 회사도 크지 않고 도연테크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얼굴 보이지 마세요. 최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자는 급히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이 공장 한쪽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이미 기계 몇 대가 전소된 후였습니다. 미자는 망연히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공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울먹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후 미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계들, 녹아버린 부품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미자 옆에 섰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입찰도 실패할 것 같고, 공장도 불타고,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자 전공이 끝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미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공장 잔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여직원이라더니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도 빗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미자는 공장 사무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갠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미자는 일어나 화재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불에 탄 기계들, 녹아내린 철판들, 재가 된 서류들. 미자는 한 발 한 발 걸으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복구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돌아봤습니다. 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11명, 최 기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직원들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자를 믿는다는 신뢰도 보였습니다. 미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의 생계가 미자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자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는 여전히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그때 미자의 눈에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금고였습니다. 미자는 그 금고를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이라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자는 금고 열쇠를 찾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거야.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야. 이 공장을 20년 동안 지켜온 내가 자랑스러워. 이 설계도는 내가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기술이야. 완성하지 못했지만 내가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이 기술은 내가 세운 공장의 심장이 될 거야.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버틴 만큼의 강도야. 넌 충분히 강해. 힘내, 미자야.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품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정밀도도 높았습니다. 만약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다른 회사와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테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 기술이었습니다. 미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기술로 미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공장 불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재민아, 엄마 좀 도와줄래? 아빠가 남긴 설계도가 있는데 이걸 완성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고마워, 재민아. 이번에는 엄마가 제대로 해볼게. 전화를 끊고 미자는 직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을 보며 미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미자는 남편의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완성해서 입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을 믿어요. 같이 해봅시다. 다음 날부터 미자와 직원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기계들을 점검하고 작업장을 정리했습니다. 재민도 서울에서 내려와 설계도 분석을 도왔습니다. 부자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엄마,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자. 재민은 서울에서 배운 최신 기술을 접목했고 미자는 20년간 쌓은 현장 경험을 더했습니다. 둘의 협업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의 설계도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드디어 새로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해 봤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정밀도는 30% 높았고 생산 속도는 20% 빨랐습니다. 미자는 이 기술로 다시 입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화재로 입찰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대기업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놀라워했지만 미자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기뻤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미자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기술로, 우리 이름으로 승부 봅시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공장 안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기술로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지켜봐 주세요. 2달이 흘렀습니다. 미자와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불에 탄 공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모두가 지쳤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기업 본사에서 최종 협상 날짜를 통보해 왔습니다. 미자는
새로운 기술 자료와 시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자에게는 남편이 남긴 기술이 있었고 아들과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협상 당일 미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재민도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긴장되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자는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미자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당당하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놀랐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김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도 미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미자, 너 여기 왜 왔어?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협상입니다. 도연테크 이사님과 미자전공 대표님, 두 분 중 한 분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공장 불났다며? 복구는 됐어? 복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했죠. 새로운 기술? 설마 내가 받은 그 설계도로? 미자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설계도는 유출된 거예요. 최 기사가 당신 회사 사람한테 넘긴 거죠. 하지만 그건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진짜 기술은 따로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담당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자전공 대표님,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개발하던 기술을 완성했고 그것을 적용한 부품은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제품도 보여줬습니다. 담당 이사와 임원들은 시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정밀도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저희만의 독자 기술이에요. 도연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의 발표가 끝나고 이번에는 도연의 차례였습니다. 도연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보여준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미자 전공의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자 전공은 작은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는 경험도 많고 규모도 크고. 담당 이사가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미자 전공의 기술은 저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미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공급업체 미자전공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자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정말 내가 이길 줄은 몰랐어. 미자는 도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공장 여직원이든 사장이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자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자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정미자. 미자의 이름이 계약서에 새겨졌습니다. 담당 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재민이 미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자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자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자전공 대표 정미자. 명함을 바라보며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날 공장 여직원이라 부르지 못하겠지. 난 정미자고 미자전공의 대표야. 차에 타고 미자는 구미로 향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 기술로, 우리 이름으로. 고마워요.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미자 자신 덕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자 전공은 대기업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생산한 부품은 품질이 뛰어났고 납품도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 담당자들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공장도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불에 탄 기계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작업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월급도 인상되었고 새로운 직원도 3명 더 채용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미자는 공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미자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납품 끝났어요. 검수 결과도 완벽하대요. 순이가 밝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이죠.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미자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았던 모욕, 입찰 경쟁, 배신, 화제.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미자는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나 도연이야. 김도연이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잘못했어.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입찰에서 지고 나서 많이 반성했어. 사람을 직함이나 배경으로 판단한 내가 정말 한심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로. 미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미자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사과가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매듭이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자는 재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구미시내 작은 식당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엄마, 요즘 공장 일은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재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엄마는 제 롤모델이에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응원해줬고 도와줬잖아.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저도 엄마한테 많이 받았는걸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밤이었지만 공장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공장 입구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저기 봐. 저 간판. 공장 입구 위에는 미자전공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낡고 작았던 간판이 이제는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라 직원들은 없었지만 기계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기계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기계들과 함께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남긴 기술로, 우리가 만든 회사로.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해요. 미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새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자 대표이사. 명패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아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미자전공 대표 정미자. 명함을 바라보며 미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의 향기였네.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고 미자를 무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냄새는 미자가 살아온 증거였고 미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미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 연기는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공장을 나섰습니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불 켜진 공장은 밤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 전공. 미자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장은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에 타고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여직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표야. 기름 냄새 밴 이 손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차는 천천히 공장을 떠났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공장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에서 공장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자의 삶이었고 미자의 자랑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미자 전공의 간판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미자가 걸어온 길을 비추는 빛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